매일 무시당하며 호텔 주차장에서 일하는 72살 노인 정하윤. 젊은 직원들은 그를 느리고 답답한 존재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미군 준장이 그에게 무릎을 꿇고 경례를 올리는 충격적인 순간이 벌어졌죠. 소령님 맞으시죠? 그 한마디에 호텔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평범한 주차관리원의 숨겨진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미군 고위장성이 그에게 이런 존경을 표했을까요? 나이 들었다고 무시당하고 경험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다른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세상이 놓친 진짜 영웅의 이야기. 지금부터 그 놀라운 반전의 순간들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그 전에 손가락 운동 1초.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새벽 6시 서울 강남의 고급 호텔 주차장에 첫 출근하는 정하윤의 발걸음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72살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로 유니폼을 정갈하게 입고 묵묵히 자리에 서죠. 하지만 젊은 직원들의 눈에 정하윤은 그저 느리고 답답한 노인일 뿐입니다. 정하윤 씨, 오늘도 구석자리에서 주차 안내만 해주세요. 34살의 지배인 이민규가 차갑게 말을 던집니다. 효율성과 속도만을 중시하는 그에게 나이든 직원은 눈엣가지였죠. 특히 정하윤처럼 말수가 적고 조용한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28살의 김유진을 비롯한 젊은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할아버지는 뭐하러 아직도 일을 하시는 거야? 집에서 손자나 봐주면 될 텐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정하윤의 귀에 들려와도 정하윤은 묵묵히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실제로 정하윤의 움직임은 젊은 직원들에 비해 느렸습니다. 차량 번호를 확인할 때도 안경을 꺼내 정성스럽게 들여다봐야 했고 주차 안내 시에도 신중하게 움직였죠. 이런 모습이 젊은 직원들에게는 답답해 보였을 뿐입니다. 아저씨, 좀 더 빨리 안내해 주시면 안 돼요? 급한 손님이 짜증을 내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하윤은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은 상처를 받았죠. 하지만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위해 참고 견뎌내야 했습니다. 사실 정하윤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대한민국 해군 특수작전사령부에서 예비역 소령까지 지낸 군인이었죠. 1989년부터 1990년대까지 수많은 극비작전을 지휘했던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그의 코드네임은 바다늑대였고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들을 성공시켜온 특수작전의 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 평범한 삶을 위해 그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조용히 살아왔죠. 군에서 받은 훈장들과 표창장들은 모두 집창고 깊숙이 보관되어 있었고 아내와 자식들조차 정하윤의 정확한 군 경력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실히 일하자. 정하윤은 속으로 다짐하며 주차장 구석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무시하고 누군가는 그를 투명인간 취급하지만 정하윤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예리하고 깊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그 시선 속에는 오랜 세월 쌓인 지혜와 경험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특히 주차장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그의 눈은 여전히 작전 지휘관의 그것이었습니다. 호텔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의 고위 장교단이 방문한다는 소식 때문이었죠. 지배인 이민규는 아침 일찍부터 직원들을 소집해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절대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미군 장성들이 오시는 만큼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해요. 이민규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순간에 호텔의 명성이 달려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주차 서비스는 첫인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젊은 직원들에게는 주요 업무가 배정됐습니다. 김유진을 비롯한 20대, 30대 직원들이 귀빈 차량 응대를 담당하게 됐죠.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언어 소통도 중요하니까 영어 회화 준비도 철저히 해주세요. 기본적인 인사말과 안내 멘트는 외워두시고요. 이민규는 특별히 젊은 직원들을 선별했습니다. 외국 손님들이니까 젊고 활기찬 모습을 보여드려야 해요. 그래야 우리 호텔의 이미지도 좋아질 거예요.
그의 머릿속에는 젊음과 능력이 같다는 편견이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정하윤에게는 여전히 구석자리 주차 안내만 맡겨졌습니다. 정하윤 씨는 평소처럼 일반 차량들만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손님들은 젊은 직원들이 맡을 테니까요. 이민규의 말에는 나이든 직원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었죠. 실수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요. 정하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섭섭했지만 오랜 군 생활에서 배운 것처럼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기로 했죠. 하지만 정하윤의 눈에는 호텔 전체를 꿰뚫어보는 전략가의 시선이 살아있었습니다. 주차장의 구조, 동선, 보안상 취약점들을 한눈에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젊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정하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특히 국제적인 프로토콜이나 군사 관련 예의에 대해서는 경험과 지식이 필요한 영역이었거든요. 하지만 정하윤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영어 회화책을 펼쳐놓고 급하게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를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이쪽으로 오세요는 또 어떻게 표현하는지 서로 물어보며 연습했죠. 하지만 책으로 배운 영어와 실제 상황에서의 영어는 다른 법입니다. 특히 군사 용어나 예의에 관한 부분은 더욱 그렇죠. 정하윤은 조용히 지켜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십 년간 미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며 쌓은 경험과 완벽한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영어를 못할 것이라는 편견 때문이었죠. 오후 2시, 드디어 주한미군 고위 장교단의 차량들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오자 호텔 직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맞이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차량에서 내린 미군 장교를 김유진이 맞았습니다. 환영합니다. 저희 호텔에. 어색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지만 발음도 어색하고 문법도 틀렸습니다. 미군 장교가 무언가 질문하자 김유진은 당황하며 다른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저기, 주차는 어디에? 다른 젊은 직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영어와 실제 비즈니스 상황에서의 영어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더군다나 군사 관련 용어나 예의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미군 장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호텔 직원들은 당황하며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죠. 지배인 이민규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이런 실수가 벌어지다니. 차량들을 어디에 주차해야 하는지요? 48세의 미군 준장. 브라이언 로저스가 정중하게 물었지만 직원들은 머뭇거리기만 했습니다. 보안이 필요한 차량들이니 적절한 장소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주차장 구석에 서 있던 정하윤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정하윤에게 집중됐죠. 안녕하십니다, 장군님. 주차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완벽한 발음과 정확한 문법의 영어가 정하윤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호텔 직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동안 말수적은 노인으로만 여겼던 정하윤이 완벽한 영어로 미군 장교들과 대화하고 있었거든요. 지정된 귀빈 주차구역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차량들을 위한 특별 보안 장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하윤의 안내는 전문적이고 세심했습니다. 군사 프로토콜에 맞는 차량 배치, 보안을 고려한 주차 위치, 그리고 장교들의 편의를 위한 동선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죠. 장군님의 차량은 가장 안전한 위치에, 그리고 긴급 상황 시 신속한 이동이 가능한 자리에 배치하겠습니다. 브라이언 준장의 눈에는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정하윤의 안내는 단순한 주차 안내가 아니었습니다. 군사적 사고에 기반한 전략적 배치였거든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그 전문성과 카리스마. 전문적인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브라이언 준장이 정하윤을 유심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하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군인의 냄새가 났거든요. 특히 그 정확한 군사 용어 사용과 프로토콜에 대한 이해는 일반인이 가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하윤과 브라이언 준장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장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죠.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그 눈빛, 그 자세, 그 카리스마. 30년 전 기억이 희미하게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차량들이 모두 주차된 후 브라이언 준장이 정하윤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다른 미군 장교들과 호텔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묘한 긴장감이 흘렀죠. 준장의 얼굴에는 확신과 놀라움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준장은 정하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나이가 들어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졌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예리했죠. 특히 방금 전 보여준 전문성과 군사적 사고는 일반인이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혹시 정하윤 소령님이 맞으십니까? 브라이언 준장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기억이 생생히 되살아났거든요. 1992년 태평양 합동훈련 당시 25살의 젊은 미군 소위였던 자신을 지휘했던 그 전설적인 한국 해군 소령을 기억하고 있었죠. 그때 정하윤 소령은 40대 초반의 젊은 지휘관이었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과 뛰어난 전략적 사고로 한미 합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죠. 특히 브라이언에게는 인생의 멘토 같은 존재였습니다. 정하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온 과거가 갑자기 드러나는 순간이었거든요. 가족들에게도 자세히 말하지 않았던 군 경력이 이렇게 공개되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정하윤의 대답은 조용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브라이언 준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그토록 존경했던 한국의 전설적인 소령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브라이언 준장이 갑자기 정자세로 서서 정하윤에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정 장군님,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완벽한 군인의 경례였죠. 오른손을 이마에 대고 등은 곧게 펴고 발 뒤꿈치를 붙인 완벽한 자세였습니다. 호텔 주차장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죠. 호텔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무시하고 하찮게 여겼던 정하윤이 미군 준장으로부터 경례를 받고 있었거든요. 지배인 이민규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매일 구석자리로 내몬 그 직원이 미군 장성이 경례를 올릴 정도의 인물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김유진을 비롯한 젊은 직원들은 할 말을 잃고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1992년 태평양 작전 때 소위님이셨죠? 정하윤이 브라이언을 알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브라이언 로저스 소위. 그때 정말 성실하고 똑똑한 장교였습니다. 정하윤의 기억력에 브라이언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그때 소령님께 많이 배웠습니다. 아니, 이제는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브라이언 준장의 눈에는 존경과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소령님의 가르침이 제 군인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호텔 주차 관리원이 어떻게 미군 준장과 이런 관계일 수 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고 점점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이언 준장의 설명이 이어지면서 정하윤의 진짜 정체가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대한민국 해군 특수작전 사령부의 전설입니다. 1989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수많은 극비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끄셨죠. 정하윤은 젊은 시절 해군 특수부대에서 복무하며 국가안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태평양 지역에서의 합동작전에서는 한미 양국의 신뢰를 쌓는 데 크게 기여했죠. 그의 코드네임 바다늑대는 적들 사이에서도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1992년 태평양 합동훈련에서 소령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작전을 성공시키셨습니다. 브라이언 준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적의 레이더망을 피해 잠입하고 핵심 시설을 무력화한 후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복귀한 그 작전은 지금도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브라이언 준장 역시 그때 젊은 소위로서 정하윤의 지휘를 받으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소령님은 단순히 명령을 내리는 지휘관이 아니었습니다. 부하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도 임무는 완벽하게 수행하는 진정한 리더였어요. 당시 정하윤의 리더십은 미군 장교들 사이에서도 화제였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다국적 부대를 하나로 만드는 카리스마, 위기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는 판단력,
그리고 부하들을 향한 따뜻한 배려까지. 완벽한 군인의 모습이었죠. 당시 소령님의 전략적 사고와 리더십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리 미군 장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회자되고 있어요. 브라이언 준장의 말에 주변 미군 장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하윤의 명성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살아있었거든요. 하지만 정하윤은 군 생활을 마친 후 가족을 위해 조용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화려한 경력과 영광을 뒤로하고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죠. 가족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하윤의 말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광보다는 평범함을, 명예보다는 가족을 선택한 한 남자의 진솔한 고백이었죠. 군인으로서의 임무는 끝났지만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의 임무는 계속되니까요. 호텔 직원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매일 보던 그 평범한 노인이 사실은 국가의 영웅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특히 지배인 이민규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분을 구석에 세워두고 이민규는 속으로 자책했습니다. 나이와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한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죠. 김유진을 비롯한 젊은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무시하고 하찮게 여겼던 정하윤이 자신들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과 경험을 가진 분이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소령님, 아니 정 선생님께서 이런 곳에서 일하고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브라이언 준장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전설적인 군인이 호텔 주차장에서 무시당하며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거든요. 그날 저녁 정하윤은 집에서 가족들과 둘러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68살의 아내 정연수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이제는 당신을 위한 시간이에요. 정연수는 결혼 이후 줄곧 정하윤의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 왔습니다. 군인의 아내로서 겪어야 했던 외로움과 걱정, 그리고 전역 후 평범한 삶을 살기로 한 남편의 결정까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지지해왔죠. 10살 손자 민준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군인이었어요? 호텔에서 주차하던 할아버지가 진짜 장군님이었어요? 민준의 눈에는 할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정하윤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중요한 건 직책이 아니란다.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해. 할아버지는 군인일 때도 지금도 최선을 다해 살고 있어. 탁자 위에는 2개의 명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브라이언 준장이 건넨 국방부 전략 자문관 제안서였고 다른 하나는 놀랍게도 호텔 지배인 이민규가 급히 가져온 귀빈 서비스 자문직 제안서였습니다. 오늘 일이 있은 후 이민규는 정하윤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며 진심으로 사과하는 이민규의 모습에 정하윤도 마음이 움직였죠. 연봉도 지금의 5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귀빈 서비스 총괄 자문관으로 모시고 싶어요. 이민규의 제안은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하윤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진짜 실력을 인정받으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을 하시든 저희는 지지할게요. 가족들의 지지 속에서 정하윤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72살의 나이에 다시 시작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수한다는 것. 2가지 선택 모두 의미가 있었지만 정하윤의 가슴은 더 큰 무대를 향해 뛰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때까지 정하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호텔에서의 경험도 소중했지만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직 할 일이 남아있구나. 정하윤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내 정연수가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옳은 선택을 해왔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당신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가세요. 하지만 또 바쁜 생활이 될 텐데. 정하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가족들을 또 혼자 두고. 걱정하지 마세요. 정연수가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어요. 이제는 당신이 더 큰 일을 할 시간이에요. 국가가 당신을 필요로 한다면 그건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새벽이 되어서야 정하윤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브라이언 준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국방부 전략 자문관으로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겠다는 결심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정하윤은 평소보다 일찍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정중하게 작성된 사직서가 들려 있었죠. 마지막 출근이라는 생각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비록 무시당하는 일이 많았지만 이곳에서도 배운 것들이 있었거든요. 지배인 이민규가 급히 달려와 만류했습니다. 정말 안 됩니다, 정 선생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민규의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 선생님.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민규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귀빈 서비스 자문관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연봉도 지금의 5배로 올려드릴게요. 호텔 전체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세요. 하지만 정하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민규 씨도 이제는 진짜 실력을 보는 눈을 기르셔야 해요. 나이나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정하윤은 직원들을 하나씩 둘러보며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비록 무시받는 일도 많았지만 여러분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김유진을 비롯한 젊은 직원들은 부끄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무례했어요. 김유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른들을 더 존경하며 살겠습니다. 젊다는 것은 장점이지만 경험의 가치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정하윤의 말에 직원들은 깊이 반성했습니다. 나이와 경험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거든요. 선생님 같은 분이 우리 곁에 계셨는데 몰라봤다니. 한 직원이 후회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을 텐데. 정하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앞으로는 주변 사람들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 곁에도 숨겨진 보석 같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정오가 되자 브라이언 준장이 직접 호텔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에서 내린 준장은 정하윤에게 다시 한번 경례를 올렸습니다. 선생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정하윤의 대답에는 새로운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72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전을 향한 열정이 가득했죠. 호텔 직원들과 투숙객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정하윤은 당당히 걸어나갔습니다. 더 이상 무시당하는 노인이 아니라 존경받는 전문가로서의 새로운 출발이었죠. 호텔 로비에서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정하윤은 호텔을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고마웠다. 속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힘들었지만 값진 경험이었거든요. 평범한 시민의 삶이 어떤 것인지, 나이 든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몸소 체험할 수 있었으니까요. 한 달 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는 국제군사전략 포럼이 열렸습니다.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기조연설자로 나선 사람은 바로 정하윤이었습니다. 전략적 사고와 리더십의 진화라는 주제로 강연을 시작했죠. 무대에 선 정하윤의 모습은 한 달 전 호텔 주차장에서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당당한 자세와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로 청중들을 사로잡았죠.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저는 나이와 경험,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나이나 직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하윤의 목소리는 청중들의 마음에 깊이 울렸습니다. 경험과 겸손, 그리고 끊임없는 학습에서 나옵니다. 저는 최근 호텔 주차장에서 일하며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청중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권위 있는 군사 전문가가 호텔 주차장에서 일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정하윤은 담담하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시당하고
경험이 있어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 덕분에 더 큰 깨달음을 얻었죠. 진정한 가치는 남들이 알아봐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수십 년간 쌓인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강연이었습니다. 청중 중에는 브라이언 준장을 비롯한 각국의 고위 장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정하윤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경청했습니다.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갈등도 결국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정하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젊음에는 패기와 혁신이 있고 나이 들면은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다. 이 둘이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발전이 가능합니다. 호텔 주차장에서 배운 것도 많습니다. 정하윤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경험은 소중하고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저를 무시했던 젊은 직원들에게서도 배운 것이 있어요. 젊은 세대의 에너지와 열정을 말이죠. 청중들 사이에서 웃음과 감동이 교차했습니다. 72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는 정하윤의 모습에 감탄했죠. 강연이 끝난 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정하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강연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초청하고 싶어요.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정하윤은 손자 민준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민준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민준아, 중요한 건 남들이 알아봐주는 게 아니란다. 정하윤이 손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해. 항상 겸손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거라.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을 존경하고 젊은 사람들의 패기도 인정하는 사람이 되렴. 네, 할아버지. 민준이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멋진 사람이 될게요. 이제 정하윤의 제2의 인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국방부 전략 자문관으로서 그리고 후배들의 멘토로서 새로운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죠. 때로는 국제회의장에서, 때로는 젊은 장교들 앞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또 다른 전설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몇 달 후 정하윤은 다시 그 호텔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국방부 전략자문관 자격으로 국제회의 참석차 방문한 것이었죠. 호텔 직원들은 정하윤을 귀빈으로 맞이했습니다. 선생님,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민규가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반성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직원들을 존중하며 대하고 있어요. 김유진을 비롯한 젊은 직원들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이제는 나이 든 분들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정하윤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그들에게도 좋은 교훈이 되었구나 싶었거든요. 그게 바로 성장이에요. 실수를 통해 배우고 발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숙함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면서 정하윤은 오늘도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72살에 시작된 제2의 인생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